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형식에서 제일 먼저 1번에 라멘 구조가 나옵니다. 라멘 구조. 자, 이 라멘 구조에서는 이걸 골조 구조라고도 칭했습니다. 골조 구조. 그래서 원래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둥하고 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꼭 바닥판은 안 써도 관계없죠. 바닥판 기본 다 있으니까. 자, 포로 구성이 된 우리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는 강접합이죠. 라멘 구조는 강접합이고, 자, 보는 고정단으로 설계된다 해서 고정단이다. 라멘 구조는 고정단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하중을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전달된다? 포지죠. 슬래브의 하중이 포로 전달되죠. 포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라멘 구조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멘 구조의 조적벽은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식 구조는 기둥보 없이, 자, 벽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거죠. 이것이 벽식 구조. 최근에는 내력벽 구조라고 많이 칭합니다. 벽식 구조 또는 내력벽 구조 이렇게 칭해요. 그래서 이 벽식 구조, 내력벽 구조는 기둥과 보가 설계가 안 돼요. 기둥과 보가 설계 없이, 자, 벽하고 슬래브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벽식 구조의 경우, 내력 벽식 구조는 이 벽체가 다 담당하는 거죠. 이 벽체가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을 분담을 한 거죠. 이 벽체가, 자, 수평 하중하고 수평 하중과 수직 하중을 분담을 하는 거예요. 벽체가 수직 하중을 분담하는 형태가 바로 벽식 구조, 내력 벽식 구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해체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의 가변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간의 가변성이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확장할 수 있는 데가 발코니 쪽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베란다 확장이 이래가는데 그 베란다는 쓰시면 안 됩니다. 발코니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플랫 슬래브 구조는 보가 없이 보를 설계를 안 한다. 내부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이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플랫 슬래브 구조 또는 무량판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플랫 슬래브 하면 포가 없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시면 된다. 플랫 슬래브 구조는 무량판 구조라고도 하죠. 또는 평바닥판 구조 이렇게도 칭해요. 그래서 이것은 포가 설계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슬래브 주요 구조를 미리 제작을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연결 조립하는 구조 형식을 조립 구조를 프리캐스트 구조 이렇게 칭하면 되죠. 그런데 프리스테이즈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와 직접 벽에 연결하는 거. 자, 이거는 벽식, 내력 벽식 구조죠. 프리스테이스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리스테이스 구조는 미리 압축에 프리스테이스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구조가 프리스테이스 구조고요. 그래서 7번은 5번 개념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8번 철근 콘크리트 특성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계수, 뭐 아니면 수축 계수 유사하다, 비슷하다, 거의 같다, 뭐 동일하다 이런 말만 나오면 된다. 근데 탄성 계수가 나오면 주의하십시오. 탄성 계수는 철근이 크다 했죠. 탄성 계수가 나왔을 때는 동일하다, 유사하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은 철근의 녹을 방지해줘. 녹쓰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상호 부착력이 우수하죠. 둘이 부착하면 우수하기 때문에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나오죠. 그래서 일체적 거동 움직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일체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하고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해서 각각의 특성이 발휘되도록 한 구조체가 바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하에 취약하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철근은 사실 고열에 약하죠. 그런데 이 콘크리트로 피복해 줌으로써 내하도 되고 내구적인 구조물이 되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꼭 기억하실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건 표현해서 이제 이건 다 된다. 내하도 되고 내구 내진적인 구조 되죠. 내진 적인 측면이 다 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하에 취약하다 해서 이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자, 56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자, 부착력 증가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부착력 부착 강도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건데 부착이 증가해서 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데, 자,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야기했죠. 철근 양이 같으면 우리가 가는 철근 쓰는 거죠. 철근 양이 동일하게 되면 가는 철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는 철근. 그래서 2번 개념이 되겠죠. 2번.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형철근 사용하는 거죠. 원형철근, 이형철근이 좋았죠. 자,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9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0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지연 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합니다. 자, 뭐 사실 중성화 지연 대책은 이거죠. 원래 중성화가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는 이거죠. 중성화 또는 탄산화 개념은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약알칼리야, 쉽게 강알칼리성 상실하는 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예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원래 수산화 칼슘 성분으로서 강알칼리성이었잖아요. 이게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을 떼요. 그러면 이때는 강알칼리성, 보통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은 녹이 않습니다. 이때 자, 이게 되겠죠. 뭐 탄산가스가 결합을 해가지고 CO2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면서 이때 자, 이것이 탄산칼슘, 수산화 칼슘이 탄산칼슘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반응을 하면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되면 녹쓰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탄산가스의 침투로 인해서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산가스의 침투를 최대한 지연시켜 주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걸 최대한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량골재를 다량 사용하면 되죠. 경량골재는 구멍이 뻥뻥 난 골재, 하산자갈이나 석탄 제강 같은 부산물이죠.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 빠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사용량을 줄이거나 우리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표면에 마감 처리하면 탄산가스 침투가 어렵겠죠. 쉽게 타일 같은 거, 마감재 사용하는 거예요. 도장해 주거나 이런 거. 그리고 물 시멘트비 또 물 결합제, 물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물을 많이 쓰면 잉여 수분이 증발되면서 건조 수축에서 균열 생기죠. 그럼 탄산가스 바르죠. 그래서 최대한 적게 하고 콘크리트를 미실하게 다짐해 주는 거죠. 미실하게 탓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중성화는 지연이 되는 거예요. 피복 두께가 얇아서 중성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먼저 이번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알칼리성을 상실해가는 현상을 우리가 콘크리트 중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성화가 이제 철근 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의 부식 우려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중성화 진행이 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저하되는 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 성분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 탄산화가 진행되면 매입된 철근이 녹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강도 자체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수명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보통 수명 주기를 추정하는 방법에 물리적 이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죠. 그리고 이거 콘크리트 중성화의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건물은 멀쩡한데 이것을 갖다가 새로 뜯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만큼 효율적으로 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경제적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건물에 입주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럼 임대료를 많이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버리니까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건 경제적인 거죠. 구조 뼈대는 멀쩡한데. 그런데 콘크리트 이제 중성화되면 이제 철근이 녹슬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 중성화의 수명주기 추정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5번에 해놨죠. 물 시멘트비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쉽게 탄산가스 침투로 생기니까 물 시멘트비는 최대한 적게 사용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12번에 콘크리트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염해라는 것은 기본 이겁니다. 콘크리트 재료 중에 염분이 포함되어 들어가 가지고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거죠. 해안가 건축물은 공기 속에 바람 속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이 침투되면서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을 상실해 가지고 철근을 갖다 녹슬게 해서 균열 생기게 하는 게 염해예요. 그러면 염해는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것도 침투에 들어가서 생겨야 되니까 기본 재료상은 염분이 없도록 우리가 해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건축물은 이 공기 중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방지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일본의 단위 수량은 적게 하고 물심을 작게 하는 거예요. 물을 최대한 적게 써야 돼요. 물을 많이 쓰면 잉여 수분의 증발로 건조 수축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피복 두께는 증가해야 되죠. 외부에서 침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중성화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이런 건 피복 두께를 두껍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은 두께가 두꺼워야지 방지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감소시키면 빨리 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방청처량 강제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표면을 도장하면 되죠. 침투돼 들어가니까. 그리고 콘크리트에 방청제를 혼입해서 철근을 녹슬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개념이 옳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페이지 콘크리트에서 1번 보시면 자,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 자,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명심하세요. 시멘트의 분말도. 자, 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뭐하다? 미세하다 이겁니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아주 가늘다 이거죠. 곱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된 거, 작다는 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나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크다, 거칠다 이거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분말도가 크다 보니까 입자 미세해지니까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반응이 빠를까 합니까? 수화 반응이 또는 수화 작용, 뭐 반응이라고 해도 되고 작용이라고 해도 돼요. 수화 반응이 빨라지니까 빨리 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기 강도는 큰 거예요. 빠르니까 조기 강도는 커요. 그런데 조기 강도가 커지면 장기 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 끝발, 계획 끝발 이런 소리도 들었죠. 장기 강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수화 반응이 빠르게 생기니까 여기에다가 발생열이 크겠죠. 발생열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수화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조 수축은 어떻게 증가될 수밖에 없죠. 잉여 수분이 증발하는 건조 수축이죠. 그러니까 건조 수축이 증가되니까 균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균열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균열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입자가 작으니까 시공연도 좋아지는 거예요.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요, 벌리딩은 줍니다. 그래서 벌리딩. 그러면 시멘트 분말도 작은 것은 벌리딩 원인이 되는 거죠. 벌리딩이 주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시멘트 분말도 크면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증명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그 개념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 시공연도였죠. 자, 슬럼프 시험,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었어요. 이 슬럼프 시험이 자, 콘크리트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거죠. 콘크리트 시공연도. 시공연도를 영어로 워크빌리티라고 했습니다. 워크빌리티.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럼프 시험을 우리가 할 때 슬럼프 콘, 그냥 콘이라고 되죠. 제도 원칙형 콘을 이용하는데, 자, 위에가 지름 100mm, 밑에가 지름 200mm라겠죠. 200mm. 그리고 높이가 300mm인 콘을 설치는 이 콘. 슬럼프 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는 슬럼프 콘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3에 나누어서 다져 붓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채우고 25에 다짐해 다진 막대로 그러면 3분의 1 채우고 3분의 1씩 채워가요. 그래서 이제 채워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콘크리트 흘러내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흘러내렸나 측정한 값이 슬럼프 값이죠. 그러면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 슬럼프 값이에요. 그럼 일반 보통 콘크리트는 다 슬럼프 값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콘크리트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퍼졌을 겁니까? 그러면 이때 가장 멀리 퍼진 직경을 측정하고 그거의 직각 방향의 직경을 측정해서 평균 내죠. 평균 낸 것이 슬럼프 폴로라 했어요. 슬럼프 폴로의 직경으로 나타낸 게 폴로고. 그러면 보통은 다 일반 콘크리트 슬럼프 값으로 나타내고, 근데 이 슬럼프 폴로는 고유동성 콘크리트일 때는 슬럼프 폴로 값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크리퍼 시험은 장기 변형을 측정하는 게 크리퍼 시험이죠. 그리고 중성화나 내구성,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탄산화서 내구성 시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내구성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내구성. 그럼 내구성 시험에 우리가 하겠죠. 4가지 대표 요소 중성화 시험 해줬고, 그다음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 그리고 염해 시험, 동결 융해 시험 이런 것들이 내구성 시험 요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자 03번 문제. 자,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자, 세석. 세석이라는 것은 깬 자갈을 세석이라 하죠. 세석은 깬 자갈. 쉽게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자갈이죠. 이것이 깬 자갈 세석입니다. 자, 세석은 우리가 거칠죠. 거칠기 때문에 시공 연도는 나빠지죠. 그래서 1번은 되죠. 자,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자갈은 강에서 채취한 강자갈이죠. 구형인 강자갈 형태가 무엇이다?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자갈 형태가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석은 부착력은 좋겠죠. 세석이 부착력은 우수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 강자갈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돼요. 시공 연도. 그래서 알아둘 것은 세석은 깬 자갈을 세석이라 해요. 세석을 사용하면 이 부착 강도는 좋아져요. 그런데 세석은 시공 연도는 떨어져요. 나빠져요. 세석 깬 자갈은.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강자갈이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강에서 채취 강자갈이 시공 연도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거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슬럼프 값은 감소하죠. 그러면 슬럼프 값이 감소하니까 시공 연도는 나빠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맞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면 슬럼프 값이 떨어지죠. 응결 경화가 빨라지잖아요. 감소되니까 시공 연도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리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해진다 했죠. 미세해집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시멘트 분말도가 높다는 거. 그다는 것은 그래서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시공연도는 일반적으로 빈배합,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이 빈배합이고 부배합이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이 부배합이죠. 그래서 부배합일 때 시공연도가 좋아지죠. 부배합일 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부배합일 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빈배합일 땐 시공연도가 떨어지겠죠. 빈배합. 시멘트 사용의 적은 골재 사용이 많은 거죠. 빈배합일 때는 시공연도가 나빠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5번에 단위 수량이 그 물의 사용이 많다는 거죠. 슬럼프 값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단위 수량,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말 때 사용된 물의 양이죠. 단위 수량이 증가가 돼서 그럼 묽은 비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슬럼프 값 증대되겠죠. 슬럼프 값 증대되면 단위 수량만 증대되니까 반죽 질기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반죽 질기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단위 수량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건조 수축도 커지겠죠. 물 많이 쓰면. 그리고 균열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죠. 그래서 3번은 2번이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입니다. 공구의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옳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 자,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을 많이 넣는 것은 그게 부배합으로 간다, 그죠?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는 건 단위 골재량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이 단위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말 때 사용되는 시멘트의 양이죠.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거예요. 골재 사용량이 준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러면 동일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를 기준하니까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물도 따라서 사용량도 증가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배합비율 시공 연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배합일 때 시공 연도 주죠. 배합비율 부배합일 때 시공 연도 좋아진다 했죠. 부배합. 시멘트 사용이 많이 부배죠. 부합일 때 시공 연도 좋아져요. 그런데 빈배합이다. 빈배합이다. 시공 연도 나빠지는 거예요. 배합비율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면 시공 연도 나빠지면 물의 사용량을 줄였다 이거죠. 그래서 단위 수량 감소했어요. 줄였어요. 시공 연도 나빠지겠죠? 뻑뻑해질 거 아닙니까? 물 줄이면.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골재 이평이 구형에서 시공 연도는 감소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이제 보통 이거죠. 지금 현재 골재 이평이 구형이다. 구형이 강자갈 아닙니까? 둥근 자갈, 강자갈. 구형일 때 시공 연도는 좋아지겠죠. 시공 연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깬 자갈일 때 시공 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깬 자갈일 때.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자, 온도가 높으면 수분 증발이 잘 되죠. 수분 증발 잘 되니까 시공 연도는 어떻게 나빠지겠죠. 온도가 높으면 시공 연도는 나빠져요. 그런데 습도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습도가 높으면 시공 연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습도가 낮죠. 습도가 낮으면 시공 연도 나빠지는 거예요.
습도가 낮으면 수분 증발 안 되죠. 뻑뻑해요. 습도가 높을수록 수분 증발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념상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성.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인 값을 측정하는 시험은 슬럼프 시험이고, 그리고 나타내는 것이 슬럼프 값이다. 그러면 이제 슬럼프 값은 일반 콘크리트 150mm 이하가 기본 원칙이다. 근데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는 경량골재는 거칠잖아요. 그래서 30mm 더 증가해 주면 돼. 그럼 180mm 이하가 되는 거고, 유동화 콘크리트는 210mm 이하가 돼주면 돼요.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슬럼프 값이 120mm 이하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 150mm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럼프 값은.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61페이지 콘크리트 공사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